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학 강사 퀸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3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자, 23번부터 30번까지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만 선생님이 골라서 푸는 게 아니라 전문항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 여러분의 이 해설 강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고3이 되어서 나중에 6월 모의평가 직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게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 2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여름의 확률과 통계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름의 추세도 선택 과목이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문제는 23번 문제는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 적중됐고요. 자, 문제에서 x의 여름의 3승 플러스 L의 3의 5승의 전개식에서 x의 9승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에 이항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항정의 일반항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얘를 먼저 첫 번째 1번은 이항정의 일반항을 쓰시게 되면 OCR에 그렇죠? 그 다음 x의 3승과 3은 반드시 교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를 3의 5-r승 곱하기 x의 3승의 r승 이게 바로 이항정의 일반항이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하시게 되면 OCR에 3의 5-r승의 x의 3r승이 된다. 자, 그런데 x의 9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따라서 여러분 이 3r이 바로 9가 되는 r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r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r값 여러분의 3을 바로 대입한 값이 개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5C3의 3의 제곱이 되겠다. 자, 5C3은 5C2예요. 따라서 얘를 5C2를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이제는 아마 이런 식은 이제 외우게 될 텐데 하도 자주 나와서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얼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10 곱하기 9가 되니 정답은 90이 되겠다. 따라서 얘를 보기에서 찾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그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4번 문제는 과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1부터 5까지. 이 5개 중에서 자, 우리 친구들 중복 허락 거기다가 밑줄. 자, 우리가 중복을 허락한다? 아, 그러면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이 될 텐데 문제에서 나보고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자, 우리 친구들 일렬로 나열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중복을 허락했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지? 당연히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중복 순열 여름이라 문제는 자, 이런 여름 선생님 얘기를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자, 우리가 중복 순열은 M-R 즉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 뒤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게 바로 여러분 M-R이죠. 그리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N의 R승으로 계산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매번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M-R을 쓰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다. 즉 여러분이랑 우리는 M-R이 아닌 즉 곱의 법칙을 이용하겠다. 이게 스킬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을 여러분 쓰는데 나보고 4개를 택해라 그랬으니까 4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어떤 여러분 조건이 추가됐는지 읽어보니까 나보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4천 이상인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4천 이상이면 이건 얘라 바로 첫 번째 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는 4나 5가 올 수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2가지가 올 수 있겠고 그 다음 여러분 2번째 그리고 3번째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중복 허락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 예를 문제에서 홀수의 개수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바로 요 1의 자리를 결정짓는 조건이에요. 홀수가 되어라? 맞아요. 마지막 끝나는 수는 홀수여야 되겠죠. 홀수의 종류는 1, 3, 5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은 150이 되겠죠. 따라서 이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히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흰색 마스크 5개 그랬습니다. 흰색 마스크가 5개. 그 다음에 검은색 마스크는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거기까지 끊어주시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3개를 선택하겠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확률 문제예요. 자, 우리가 확률에서 조심하셨죠? 즉 같아요. 흰색 꼭 여름이라 5개는 분명히 같은 게 맞지만 우리가 이런 확률에서는 개체수가 다르면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일단 여름이라 이 문제 전 사건은 5에다 9를 더하면 14개. 토탈 14개의 공 중에 3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14C3이 분모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분자에서도 다르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14C3은 14, 13, 12 나누기 3 팩토리얼 6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2인데 요 잔계산 나중에 약분될 예정이니까 잠깐만 놔두고 문제 뒷부분 한번 보죠.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을 구하라. 자,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 거기다 밑줄 좀 그을게요. 자, 우리 눈에 적어도라는 말이 비쳤고 사실 선생님이 수능 직전에 내가 찍기 특강할 때 올해 여름에는 수능 출제위원들은 여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적중이 됐어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비쳤다. 자, 그럼 이 사건의 바로 여사건은 뭐냐면 흰색 마스크가 하나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를 검은색 마스크만 몇 개를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여사건이 될 거예요. 자, 검은색 마스크 9개가 있고요. 따라서 9C3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네요. 따라서 9, 8, 7 나누기 3 팩토리얼 6이 되겠죠. 약분하면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4, 3, 12 곱하기 7이 분자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니까 1에서 빼줍니다. 분모는 14, 14, 2가 남아 있고요. 분자에는 3, 4, 12 그리고 7이 남아있네요. 따라서 이를 약분하시게 되면 6이 되겠고요. 7까지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요거마저 약분하면 3이 되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3분의 3이라서 정답은 1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이나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의 26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머니에 봤더니 1이 적힌 공이 1개. 흰 공이 1개. 그리고 2가 여러분의 적힌 공이 1개.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공들은 검은색들이야. 그쵸? 자, 그럼 얘의 문제는 숫자가 똑같은 다른 색깔의 공이 있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사실 여러분의 이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할 건데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했고요. 꺼낸 3개에 적힌 숫자들의 모두 곱이 바로 8이 되는 사건을 B라고 했다. 그리고 문제는 나보고 P, A 합 B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는 P, A 합 B. 우리 친구들이 이 공식을 알죠. 덧셈 정리를 알고는 있어요. PA, PB, 마이너스 PA 곱 B라는 공식은 알고는 있으나 선생님이 우리 수학계 때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던 바로 이 공식은 계산 관련된 문제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여러분의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는요.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 즉 NS분의 NA 합비로 계산한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NS부터 계산해보죠. NS는 여기 전체 여름에는 공이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3개를 뽑아라. 그죠? 그래서 3개를 뽑아라. 6, 5, 4 나누기 3팩토리얼. 약분하면 20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이미 끝났고 자, 이제 분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분자가 바로 이거지요. NA 합비예요. 자, 이 NA 합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곱비예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바로 합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NA부터 계산할 건데 NA 완전 쉬워요.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 뽑아라. 이게 A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흰 게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죠? 2개 중에서 1개를 뽑으시고 검은색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라. 그러면 이 C는 이거든요.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하면 2, 3은 6이세요. 따라서 12가 되겠고요.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 NB입니다. 자, B라는 사건은 뭐냐면 3개를 뽑았을 때 곱이 바로 8이 되라야. 다른 숫자 없고요. 1 아니면 2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8이 되는 방법. 나 3개 뽑을 건데 3개를 뽑아서 바로 8이 되는 방법은 2만 3개 뽑으셔야 돼요. 맞죠? 따라서 2만 여러분의 3개 뽑아라. 2는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라. 4C3은 4C2라고 같아서 4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부터 NA 곱비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NA 곱비는 이 2개의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이죠. 그러면 2를 3개를 뽑으면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를 뽑아야 된다. 자, 그런데 흰색 공은 1하고 2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1가지가 되겠고요. 검은색 2개 중에서 2를 뽑아야 되니까 검은색은 아니라 토탈 4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는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셔야죠. 그쵸? 따라서 얘가 3C1이 되겠습니다. 3이네요. 그래서 결국 합의 법칙에 의하면 12에다가 4를 더하고 3을 뺀다. 그래서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얘랑 조합하면요.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쓸까요? NS는 20이었고요. 분자는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묻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시려면 수학적 확률로 해결하시는 게 맞았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27번 문제로 갈 건데 자, 27번 여러분의 문제는 딱 봐도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자, 우리가 이제 통계가 나오는 시점은 바로 9월 모의평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1개의 용량은 정균포 N에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건 이제 바로 모집단에 대한 정보예요. 그죠?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자, 이제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16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즉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95%의 신뢰 구간이 746.1. 선생님이 그랬죠? 이제 여러분의 통계 문제에서 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소수점을 전에는 많이 지양해서 잘 안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여러 소수점 여러분의 계산으로도 뭐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아주 익숙합니다. 755.9.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푸시면 나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시그마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시그마를 어떻게 구할 거냐? 공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실내 상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죠? 자, 이 K를 우리는 실내 상수라고 부릅니다. 실내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2 곱하기 자 95%입니다. 실내 상수 보통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계세요. 그런데 맨 뒤에 괄호하고 주셨네요. 1.96이다. 곱하기 루트 n분의 4분의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시그마가 될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얘를 뺀 값이다. 이러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은 보니까 9.8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시그마가 10인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약분하시면 얘가 0.1이 될 거고 얘 약분하면 여러분이 2가 돼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됐죠? 따라서 얘는 시그마는 얼마다? 0.2죠. 시그마는 바로 1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가 10인 거 알았는데 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이번엔 그냥 N개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표본의 크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신뢰도에라 몇 퍼센트? 99%. 그쵸? 그때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그랬군요. 그리고 나보고 B-A의 값이 자 우리 친구들 B-A에다 동그라미? 아이고야 세상에 대놓고 얘기한다 세상에. 뭐 실내 구간의 길이 B-A.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 2번 하시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 바로 B-A. 2 곱하기 하시고 실내 상수는 99%니까 맨 뒤에 괄호하고 보시니까 2.58을 이용하시려네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죠. 자, 이 값이 몇 이하가 되기 위한 6이하가 되기 위한 그랬습니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얘가 바로 3이 되겠고요. 또 요거 3으로 약분하시게 되면 0. 얼마입니까? 38에 24,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루트 n이 8.6 이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n은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조금 디테일해서요. 얘 8.6을 여러분 제곱하시면 73.11이세요. 자, 이 n은 여러분 자연수시죠. 그죠? 따라서 답은요. 나보고 n의 최소값 구하러 가셨습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 정답은 74가 되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점짜리 세문항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28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딱 봐도 확률 밀도 함수, 즉 연속 확률 분포에 관련된 문제예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다?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개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여러분의 fx의 여러분의 특징. 먼저 여러분의 fx는 연속 함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f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테그랄 여러분의 a서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는 1이다. 다시 얘기해서 넓이가 1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구조가 선형 구조다 보니까 인테그랄, 즉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일단 이런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1번 아마 우리 친구들 이것의 넓이가 1이지 않냐. 따라서 넓이를 구하시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 높이가 C죠. 따라서 AC 얘가 1입니다. 따라서 AC는 2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조건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나한테 그랬네요. P,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p, large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4분의 1이라고 하셨어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쪽 부분입니다. 요 넓이. 그 다음에 x가 그러면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예요.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을 갖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로 이래 p,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1 마이너스 p,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하시게 되면 플러스가 돼서 2배가 될 겁니다. 요 알고리즘을 선생님은 2번으로 적도록 하죠. 따라서 그러면 2배에 p, x가 바로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4분의 5다. 다시 말하면 p,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2로 나누시게 되면 8분의 5세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디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쵸? 따라서 그러면 2분의 1에 BC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약분하시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겠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B 곱하기 C가 뭐다? 그렇죠. 4분의 5다. 이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이 엮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모르는 변수는 3개입니다. A와 B와 C.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가 모자라요. 그죠? 따라서 이런 출제자가 지금 하나를 더 주신 거죠. 뭐라고 주셨습니까? P, large X가 그러셨어요.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신 거 있죠? 그죠? 자, 그럼 루트 5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선생님을 잘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P, large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였어요? 아까 8분의 5였어요. 8분의 5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 얘가 바로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루트 5가 B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요 넓이가 바로 8분의 5가 돼서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위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루트 5 이하일 확률은 바로 이 삼각형의 바로 넓이가 되겠고, 자,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는 상태, 자, 높이만 알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자, 기울기가 b분의 c입니다. 따라서 b분의 c x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5를 바로 대입한 게 높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관계식 하나 더 나오네요. p, large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높이는 여기다 루트 5를 바로 대입한 y값 b분의 c 루트 5가 되겠죠. 이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요. 여기 루트 5에다가 루트 5 곱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OC는 B가 넘어가면 B가 되겠다.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B 대신에 OC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결국 B 대신에 OC를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OC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바로 4분의 5고요. 5가 약분되면 C의 제곱이 4분의 1이니 C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바로 2분의 1이면 B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바로 2분의 1이면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다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A, B, C 더하랍니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2분의 1에다 2분의 5를 갖다 더하면 3이죠. 3에다 4까지 더하시게 되면 7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월하고 9월에 나왔었던 여러분의 28번 문제보다 그래도 무난하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고, 사실 여러분의 이 28번, 즉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에 관련해서는 바로 작년 여름이라 수능에도 나왔었던 여름이라 문제였었어요. 29번에. 그런데 또 여름이라 연속해서 여름이라 출제한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달아서 4점짜리로 내진 않는데요. 자, 그 다음 여름 2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마 시간에 조금 이제 쫓기는 여름이라 시간대 이제 29번을 우리 친구들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긴장감도 있고 좀 서둘러 풀다 보니까 문제의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 별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고, 지금 얘랑 카드가요 1부터 6까지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카드의 앞면에 적혀져 있는 숫자는 이러한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0이 적혀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6장의 카드가 그린 것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져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자리는 1이, 두 번째 자리는 2. 이렇게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6장의 카드를 놔두고 자, 지금부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시행을 한답니다. 여기 이제 주사위가 나왔네요. 실질적인 여러 확률 시행은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여러분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면 K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 그러면 3을 뒤집으면 0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3번. 다시 얘기하면 주사위를 3번 던지겠다는 얘기죠. 666, 그죠? 자, 그런데 6장의 카드에 보이는 숫자의 합이 모두 짝수일 때 거기까지 끊어주실게요. 자, 보이는 숫자, 이 보이는 숫자, 뒤집었을 때 보이는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바로 짝수일 때 여기까지가 분모고요. 분자는 주사위에 눈이 즉 1의 눈이 딱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세요. 자, 지금 여러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얘는 괜찮습니다. 왜? 확률은 여러분 주사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을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주사위로. 즉 카드에 적힌 숫자합이 짝수가 되려면 과연 주사위의 눈은 뭐가 나와야 되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바꿔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 3번 던질 거거든요. 그 3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죠. 이 눈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되면 거꾸로 카드에 적힌 여러분의 숫자의 합은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됩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죠. 만약 여러분 눈의 숫자의 합이 여러분의 홀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호로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호로롤이다. 1, 3, 5를 내가 뽑았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뒤집히면서 0이 돼요. 맞죠? 0은 짝수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숫자들은 2와 4와 6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요. 숫자 합이 바로 짝수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이 말을 이렇게 확률 시행에 맞는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분모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전사건이 아니에요. 분모가. 즉 원래 얘라 전사건은요. 주사위를 그냥 맘 놓고 3번 던지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그런데 아무 눈이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즉 전사건의 부분
사건이 바로 분모인 바로 확률, 즉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 여러분 우리가 스킬 사실 뭐 선생님이 개념 때부터 여러분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조건부 확률 즉 예를 들어서 PA 바 B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은 PB분의 PA 곱 B라고 나와 있죠. 그쵸? 확률 대 확률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NB분의 NA 곱 B로 계산해도 된다. 즉 경우 대 경우로 계산해도 된다. 단 이렇게 경우 대 경우로 계산할 수 있으시려면 즉 짝수냐 홀수냐 이 짝수냐 홀수냐가 나올 확률이 동일해 줘야 된다. 즉 대등해야 된다는 거죠.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확률 대 확률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경우 대 경우로 충분히 계산해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역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나왔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분모를 계산할 건데요. 자,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먼저 첫 번째, 홀수의 눈이 3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쵸? 홀수만 3번 나오시면 돼요. 아, 그래? 내가 홀수만 3번 나오래. 첫 번째 시행에도 홀수, 두 번째 시행에도 홀수, 세 번째 시행에도 홀수. 자, 그럼 여기에서 홀수가 나오는 겨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따라서 27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더니 홀수가 한 번 나오고요. 그쵸? 짝수가 2번 나오는 거죠. 그쵸?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자, 홀수 한 번, 짝수 2번이라고 체크해 보죠. 그럼 얘네들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과 5와 여러 개를 6을 여러 개를 더한 게 뭐? 그렇죠. 짝수가 여러 개가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홀수 2개 남고 짝수 하나니까 바로 더하면 짝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검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내가 3번의 시행을 하는데 홀수 하나가 어디 나올까? 이거죠. 네. 홀수 하나가 어느 번째에 나올까?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홀수가 나오는 번째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콕 찍고 여기다가 홀수를 쓸 거야. 홀수 경우의 수는 1, 3, 5. 3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짝수가 오셔야 돼요. 짝수 3가지. 여기도 짝수 몇 가지? 3가지. 81가지나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27에다가 바로 81을 더한 게 분모가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 더하시면요. 108이 되겠어요. 이게 분모예요. 나 지금 경우 대 경우로 계산하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자를 계산할 건데 자, 분자는요. 반드시 분모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즉, 이 사건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 분자는 1의 눈이 딱 한 번만 나와라 그겁니다. 그러면 요 경우를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 자, 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 1이 딱 한 번 나온다. 자, 그럼 1을 어디다 쓸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1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3가지고요. 그죠? 내가 1을 여기다 썼어. 그럼 여기 나머지 2개에는 1이 아닌 홀수가 오셔야 되죠. 따라서 얘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여기도 2가지. 그래서 4, 3, 12, 12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여러분의 27가지 경우 중에는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2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 1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홀수가 1개. 맞아요. 홀수가 그러면 1개인 그 1개는 1이어야만 하겠죠. 자, 홀수를 어디다 쓸까? 얘는 동일하겠습니다. 분자도 3 쓰시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달라지겠네요. 내가 여기다 1을 썼어.
한 가지죠. 여기다 짝수 쓸 거야.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래서 27가지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분자는 요거 더하면 39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108이 되겠고요. 분자는 39가 되겠고요. 약분되네요. 3으로요. 그래서 36분의 13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얘를 PQ 여름이라 더하시게 되면 49 이렇게 여름이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우리가 나왔었던 여름이라 6월하고 9월의 여름에 비해서 뭐 월등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좀 우리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는 압박만 없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여름에 30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0번 여름이라 문제입니다. 분명 여름이라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여름이라 문제고 사실 여름이라 기사에 보니까 수능 여름이라 만점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문제가 바로 이 30번이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쓴 뭐 기자분도 계시던데 자, 과연 그런 문제였나 같이 한번 살펴보죠. 집합 라직스라는 여름 집합 안에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이 라지 x에 대해서 f라는 여러분의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랍니다. 원래 여러분의 토탈 여러분의 함수의 개수는 10의 10승 가지는 있는 이제 많은 여러분 수의 개수가 있죠.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죠?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아직까지 한 번도 중복조합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의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라는 여러분 조건 한번 볼까요?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선 fx는 f의 x 플러스 1이다. 뭐 예를 들어서 f1은 f2 이하고 f2는 f3 이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 다음 여러분 나라는 조건을 한번 볼까요?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x가 1과 5 사이에서는 fx는 x 이상 이하이고 그쵸? 따라서 1부터 5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원래는 풀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는 fx는 x 이상이래요. 그렇군. 그 다음 여러분의 다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f6이 f5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분명 여러분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얘가 기준이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번 하시고 이 조건을 먼저 잠깐만 해석해 보죠. 여기 F5가 있는데 F5는 5이합니다. 그쵸? 그리고 F6은 6 이상이에요. 그쵸? 그런데 만일 F5가 오면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럼 F6이 바로 11이 되는데 없어요, 11이. 그쵸? 따라서 F5는 5는 안 된다. 따라서 얘는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F5가 여러분의 4면 F6은 몇이 되지? 10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이 보죠. F5가 3이 되면 F6은 9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F5가 2면 F6은 8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F5가 1이면, 그쵸? F 여러분의 몇은? 6은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네 가지 여러분의 경우가 있게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이 잘 보셨다시피,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대칭 여러분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마도 반 딱 나눠서 대칭 구조가 아닐까라는 일을 의심은 할 수 있죠. 아니면 하다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정답을 맞추는 데는 뭐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푸느냐 아니냐 뭐 그 정도 차이. 따라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하시고 먼저 첫 번째 F5가 4, 그 다음에 F6이 11. 요 경우를 한번 지금부터 따져볼까 합니다. 이러면 아주 재미난 걸 알 수 있죠. F6이 여러분의 10이면 말이죠. F7부터 F10까지 몽땅 다 몇? 맞아요. 10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F5가 바로 4가 되는 경우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5가 바로 4면 자, 이제 다라는 여러분의 조건은 다 이해가 됐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F5가 4다? 그렇다면 F1은 F2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F5는 4예요. 따라서 여기다 4를 여러분 딱 쓰시고 그 다음 여러분 F1은요. 요 조건에 의해서 F1은 1 이하예요. 근데 1보다 작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F1도 1로 확정적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고 바로 여러분 이 부등식에서 무엇의 냄새가 나느냐? H 냄새가 아주 물씬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H에 의해서 계산하시면요. 그냥 막 계산하시면 1부터 4까지 토탈 여러분의 4개 중에 뭐 허락해서? 맞아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따라서 전사건은요. 4H3이 되겠습니다. 그럼 4H3은 4에다 3을 갖다 더하면 7이죠? 하나 빼면 63이에요. 63은 6, 5, 4 나누기 3 팩토리얼 6이 되겠죠? 따라서 20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따져주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F2도 2예요. 그렇죠? 2 이하. 그리고 F3은 3 이하죠. 그 다음에 F4는요. 4 이하예요. 그럼 F4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4 이하에서 따진 거니까. 그런데 F2가 2 이하고 F3이 바로 얘라 몇 이하? 3 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4, 4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조건은 상관이 없지만 이 두 개에 의한 부분은 체크해 줘야겠구나, 드러내 줘야겠구나, 안 되는 거는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F2하고 F3하고 F4 여기서 어차피 이 문제가 맨 마지막 가장 어려운 여러분이나 킬러 문항이 여러분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덜 빼게 되면 아무리 끝까지 계산을 완벽하게 한더라도 답은 거짓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좀 줄 필요가 있죠. 자, 만일 F2가 1이었다 쳐봅시다. 1. 그럼 F3은 얘는 F2는 2 이하니까 얘는 괜찮아요. 근데 F3은 여러분의 3 이하니까 얘가 만약에 4, 4다 이렇게 되면 얘는 말이 안 되죠. 요 조건에 위배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2가 2가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것도 괜찮네. 근데 얘에서 만약에 여기가 4, 4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이것도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빼줘야겠고,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F3이 3 그리고 얘가 벌어져서 만약에 3, 4 이렇게 됐다 쳐보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3이 되면 요 조건에 위배돼요. 그렇구나. 맞네. 여기가 바로 3이고 여기가 바로 3이고 여기가 바로 3이면 말이 안 돼. 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바로 3이고 여기가 바로 4면 또 말이 안 돼.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4였다 쳐봅시다. 그럼 얘가 바로 4고
얘가 바로 4가 되겠죠. 맞죠? 우리 다 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인데, 맞아요.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게 우리 친구들이 빠졌냐? 지금 얘랑 여기 있는 3은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기는 2, 4, 4에서. 그쵸? 아니요, 2, 4, 4가 아니라, 여기 있는 3 중에서. 만약에 여기가 3이야. 봐. 선생님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3이야. 근데 여기가 4야. 여기가 4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얘라 몇? 4가 되는 이 경우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4, 4, 4까지. 그쵸? 이런 여러분의 경우가 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봤더니 토탈 몇 가지냐면 6가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 20에서 6을 여러분의 뺀 14가지. 일단 14가지가 요 경우에 해당하네요. 얘가 14가지예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게 누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봤더니 얘예요. 얘가 바로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쵸? 5와 여러분 6이 나눠 가졌을 뿐인 거지. 따라서 이것도 14가지다. 이제 얘를 좀 잘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힘든 여름이라 고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F5가 3이고 F6이 바로 9가 되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일단 F5가 여름에는 3이 된다. 이 말은 F1, F2, F3, F4 여기 얼마? 그렇죠. 3을 써줘야겠고. 그 다음에 F1은 여러분의 1로 확정적이니까 여기다 1이라고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얘라 내가 맞계산 여러분 하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3H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3H3은 5C3이라 5C2예요. 요거 앞서 한번 보셨죠?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F2는 2야. F3은 3이야. F4는 4이하예요. 근데 내가 얘를 3 이하에서 따졌으니까 4 이하인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F3도 3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요. 하지만 이것만 여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F2가 여러분이 2 이하다. 자, 요 경우가 있겠습니다. F2, F3, F4만 여러분 따져서 이 10가지 중에서 걷어내야 되는 아이는 이보다 큰, 즉 F2가 3일 수는 없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막혀서 3, 3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가 빠져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10에서 1을 뺀 9가지가 일단 5 이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자, 그럼 이제 F6이에요. F6, F7, F8, F9, F10인데요. 지금 내가 F6을 몇이라고 놨지? 맞아요. 9라고 놨어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F10은요. 아까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 조건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F10은 1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10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따져주시면요. 따져주시면 원래 9하고 10 아니겠어요? 그쵸? 9하고 10이니까 2H3이 되겠습니다. 그쵸? 9하고 10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얘가 4C3이라 4C3은 4C1이죠? 4가지예요. 그런데 혹시 안 되는 게 있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F7은 7 이상이에요. F8은 8 이상이고 F9는 9 이상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9 이상에서 따져줬기 때문에 다 돼요. 몇 가지가? 4가지가. 따라서 앞부분, 즉 5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가 9가지고
6 이상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 9, 4, 36이 두 번째 경우의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이 한번 와보실까요? 얘가 바로 36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36이 되겠죠. 이걸 싹 다 더한 게 답이로구나. 따라서 14에다가 36을 갖다 더하시면 50입니다. 따라서 50의 바로 2배인 바로 100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여름에는 30번까지 뭐 문제 하나도 빼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답을 알고 여름에를 보는 느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죠? 다 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실전에서 얼마나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또 다른 여름 해설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